사기는 안 당할 것 같더라고. 사기 이야기 하시니까 저 갑자기 생각났어요. 뭐야? 저도 들은 건데 응. 예전에 이제 전 보고 초발언을 하라고 해가지고 했대요. 근데 그 해에 통장이 아니라 통장이 되고 에. 그리고 병원도 자주 가고 심지어는 그때 자격증 시험을 봤었는데 그 자격증 시험도 떨어졌대요. 초를 올렸는데 안 좋은 일이 많아서. 네. 근데 이게 사실 뭐 초 때문인지 어떤지 저희는 모르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거 올리면은 초 올리면 그 한 해가 무탈하다고 해서 올리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뭔가 다 그냥 그것 때문인 것 같다. 내가 사기 당한 걸까?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길래 상담 받아보라 했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초를 올릴 때 진짜 그 목적으로 초를 올렸느냐,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이게 초발언으로 가능한 게 있고 불가능한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손님들이 전혀 알 수 없는 세계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자 100% 제자가 정직해야지 되는 부분인데, 초발언으로 가능한 부분은 초발언으로 정리가 되는 거고, 초발언으로 만약에 불가능하다 그러면 초발언을 올려도 효과가 없어서 초발언을 올리기 전에 내가 어떤 거를 목적으로 초를 올릴 건지, 이게 초발언으로 가능한 부분인지, 이게 100% 효과가 없을 것 같으면 또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여러모로 같이 살펴봐야 돼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일반인들이 모르죠. 눈에 안 보이는 세상이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설명을 해줘야 돼요. 초발언을 올렸을 때 이런 부분은 좋아지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케어가 어렵고, 본인 같은 경우는 뭐 일을 해야 된다고 한다던가, 아니면 뭐 초발언을 올렸을 때 뭐 한 달만 올려야 되냐, 아니면 뭐 3개월 올려야 되냐, 6개월 올려야 되냐, 그런 것도 다 설명을 해줘야 돼요, 원래는. 근데 제가 손님분들을 상담을 많이 해본 결과 안 그런 선생님들도 많았다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초를 올렸을 때 돈만 받고 뭐 연락을 안 준다든가, 초는 올라가고 있는데 뭔가 효과는 없는 것 같고 근데 돈은 계속 달라고 한다던가, 뭐 다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얘기를 저는 많이 듣긴 했어요. 손님분들 상담을 하면서 원래는 다 설명을 해줘야 돼요, 제자가. 이게 뭐 몇 개월부터 성불이 날 거고, 2초를 올렸을 때 어느 정도 기간을 올려야 되고 왜 이 기간을 올려야 되는지를 원래 다 하나부터 열까지 설명을 다 해주고 그 다음에 초를 올려야 되는 거지, 이렇게 뭔가 디테일하게 설명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로 초발언을 올리는 곳도 많더라. 근데 그렇게 되면 효과가 없거나 더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 말씀해 주신 그분처럼.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사주랑 맞는 곳에 가서 이제 뭐 초발언을 한다거나 기도를 올리면 그러면 성부를 봐요. 근데 만약에 안 맞는 곳에 가게 되면 효과가 없고 사주가 오히려 망가져요. 그러면은 갈품 뛴다고 하나요? 그 부분이 필요하기도 하겠네요. 자기 맞는 곳을 찾으려면. 근데 이게 발품을 판다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찾을 수 있냐, 그것도 사실 중요한데, 이게 저는 신법이랑 불법이랑 도법 공부를 다 하니까 손님분들의 사주를 보면 이 사람이 신법이랑 맞는지, 불법, 불교랑 맞는지, 제가 공부한 도법이랑 맞는지 그런 걸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거든요. 안내를 원래 해줘야 돼요. 그렇게까지 전부 다 다르니까. 근데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상담이 왔어요. 네. 당신은 도법보다는 약간 신법 쪽이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무당분한테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추천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이 절에 가야 된다 그러면 절에 가라고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세 가지 공부를 다 해야지만 어디가 맞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뭐 불법 공부만 한다고 쳤을 때는 신법 공부랑 도법 공부를 안 하고 그것만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나머지 것들을 완전하게 다 볼 수 없는 상태로 상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의 사주랑 100% 딱 잘 맞는 곳을 찾아주는 게 어려울 수도 있다. 뭐 무조건 좋다 안 좋다라고 얘기하긴 좀 어렵지만 내 사주랑 맞는 곳은 분명히 있다는 거죠. 만약에 초발언을 나랑 잘 맞는 곳에 가서 뭐 초발언이던 뭐 부적이던 기도를 좀 올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면 신법하고 불법하고 도법하고 이 세 가지 공부를 다 같이 하는 제자한테 가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실패할 확률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분들은 다 보고 말씀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 사주가 망가질 일은 없거든요. 그럼 또 성불도 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공부를 다 하는 제자한테 가셔가지고 이제 그 사주를 보시면 그러면 잘 맞는 곳을 아마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사주가 망가지는 거를 제가 손님들한테 설명을 진짜 많이 드리는데 그게 순서가 이런 것 같아요. 사주가 망가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인간이 현상으로 느낄 수 있게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때 늦은 거죠. 그래서 무속에서 몇 년 동안 도시다가 오신 분들이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저희한테 가장 먼저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자기 사주를 바르는 거. 바른다는 거는 이제 고친다는 뜻이거든요. 사주가 망가져 있으니까
얘를 고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보통 처음에 어떻게 의뢰를 하냐면 사주가 망가진 건 모르고 그냥 뭐 상업이 잘 되게 해달라, 건강이 좋아지게 해달라, 그렇게 의뢰를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딱 뚜껑을 열어서 봤을 때 사주가 망가져 있으면 이 상태에서 바로 좋아지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주가 망가진 거를 원래 원상복구로 고치고 그 다음에 이제 순서가 그래요. 근데 사주가 망가진 것만 바로 줘도 충분히 손님들이 좋아지는 걸 느낀다. 그러면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음. 원래 사주가 별로 안 좋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이게 모든 사람은 자기 업장 때문에 인간 세계에 내려오는 거잖아요. 자기 업 때문에 네. 이 지구에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런 거예요. 내 사주 위에 업이라는 게 존재를 하거든요. 이 상태에서 내가 뭐 잘못 빌었어. 나랑 안 맞는 곳에 가면. 그러면 내 사주가 망가지잖아요. 그럼 망가지고 나면은 내 업도 있는 데다가 내 사주팔자까지 망가진 거야.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사주를 바르게 되면 업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사주를 원상복구로 고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됐을 때는 좋아지는 건 그분들이 분명히 느껴요. 왜냐면 망가진 걸 고쳤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내가 내 사주를 바뤘다고 해도 내 업이라는 게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이 업장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는 있다. 사주를 바룬다고 해서 안 좋아지기보다는 내 업이 그대로 남아있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약간 내가 원래 더 안 좋던 곳이 고쳐지면 좀 덜 아프던 것도 서서히 드러나잖아요. 그런 그런 의미인 것도 거네요? 있죠. 그래서 이제 손님들이 업을 푸는 것까지 같이 의뢰를 하시죠. 사주를 먼저 바르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좋아지는 거를 느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 업을 또 풀고 싶다라고 이제 의뢰를 하시는 거죠. 푸는 것도 나중에 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땅